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부터는 3단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60쪽, 61쪽입니다. 이번 시간에 3단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원의 제목이 곱셈과 나눗셈인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곱셈 그리고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곱셈을 하는, 나눗셈을 하는 수들이 조금 더 커졌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과서 60쪽과 61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60쪽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수도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물을 아껴 씁시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루에 1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들이 하루에 쓴 물의 양을 구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100 곱하기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반 학생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곱셈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알뜰 장터가 열려 있어요. 지금 판매를 하는 것이 연필, 색연필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연필을 보니까 선생님 눈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12자루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필 200자루가 있는데 12자루씩 묶는다면 몇 묶음이 나올지 그러한 것을 계산하는 것. 우리가 배웠던 나눗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200개를 12묶음씩 12개씩 한 묶음으로 묶으니까요. 12로 나누었을 때 몇 묶음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나눗셈 연산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나눗셈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거예요. 61쪽으로 가봅시다. 책을 기부하면 사탕을 드립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은 책이 쌓여 있고요. 여기 사탕도 있네요. 사탕이 25개가 한 봉지 안에 들어있나 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사탕 500개가 있는데 이 500개를 25개씩 한 묶음으로 묶는다면 몇 묶음이 나올까? 그와 같은 것도 역시 나눗셈 500 나누기 25 이와 같은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재활용품을 모읍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유리병, 캔 금속, 종이 이와 같이 각각 종류에 따라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빈병이 있네요. 빈병 20개, 박스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빈병의 총 개수는 20개씩 2박스니까 20 곱하기 2와 같은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이와 같은 곱셈, 그리고 아까 살펴본 나눗셈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수학 익힘책 37쪽 내용을 통해서 이미 공부한 곱셈, 나눗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익힘 37쪽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이미 배운 곱셈, 나눗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수학 익힘 37쪽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되어 있고 곱셈, 나눗셈 등이 있죠. 70 곱하기 50 계산하면 3,500이 됩니다. 그렇죠. 90 나누기 3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90 나누기 3은 우리가 9 안에 3이 3번 들어가고 0은 그대로 내려와서 90 나누기 3은 30이 되고요. 85 나누기 5 먼저 10의 자리 8 안에 5가 한 번 들어가고 남은 것이 35가 되겠죠. 35 안에 7번 들어가니까 17이 되겠네요. 두 번째 243 곱하기 4 계산하면 3, 4, 12, 4, 4, 16, 17이 되죠. 받아올림 된 것까지 2, 4, 8. 그 다음 26 곱하기 37 먼저 1의 자리 수와 곱셈을 해주면 6, 7에 42, 2, 7에 14. 그 다음 10의 자리 계산을 해주면 6, 3, 18, 2, 3, 6.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면 2, 6, 9 해서 96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눗셈은 100의 자리 6 안에 6이 한 번 들어가죠. 그 다음 1 안에 6이 안 들어가니까 뒤에 2까지 해서 12 안에 6이 두 번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래 사과가 한 상자에 24개씩 12상자 있습니다.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식을 쓰고 계산해 보세요. 한 상자에 24개, 12상자이니까요. 계산을 하면 24개씩 12상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계산하면 288이 됩니다. 실제 세로셈을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2 계산하면 48이죠. 24 곱하기 10 혹은 1 계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288이 되고요. 사과가 모두 288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곶감 98개를 4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을 수 있고 몇 개가 남는지 아마 나머지가 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식을 먼저 세워보면 곶감 98개 4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니까요. 98 나누기 4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을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하면 98 나누기 4를 계산하면 9 안에 4가 두 번 들어가고요. 18 안에 4가 4번 들어가죠. 16. 그 다음 나머지가 2인데요. 2 안에 4가 못 들어가죠. 따라서 24가 되겠죠. 몫이 24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한 상자에 곶감 24개씩 담을 수 있고 2개가 남습니다. 라고 써줄 수 있네요. 4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나눗셈과 곱셈 사이의 관계인데요. 84 나누기 7 이것을 계산하면 12가 되죠. 우리가 7로 나누었을 때 1, 7, 14, 7, 2, 14라서 계산하면 12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나눗셈을 가지고 곱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7과 12를 곱해 주었을 때 84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7 곱하기 12, 12 곱하기 7은 84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곱셈식에서 이것을 바로 찾아주기가 쉽지 않죠. 어떤 수에다가 6을 곱해야 204가 되느냐? 이것도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204 나누기 6 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바로 6의 다시 설명할게요. 204 나누기 6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값에다가 6을 곱해주면 204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04 나누기 6 이 안에는 못 들어가죠. 20 안에 6이 3번 6, 3, 18로 들어가고요. 24 안에 6이 4번 들어가죠. 그래서 0 몫이 34가 됩니다. 이 나눗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34에다가 6을 곱해주면 204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곱셈을 먼저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눗셈을 구하고 싶다. 여기 나눗셈의 결과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어림을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수에다가 6을 곱해서 204가 되느냐? 한 30 정도를 생각을 해줍니다. 30에다가 6을 곱했더니 180. 이거보다 더 크네. 그러면 30보다는 더 큰 수예요. 그렇죠? 40을 생각을 해줍니다. 40 곱하기 6을 했더니 240이죠. 240보다는 더 작아요. 204니까. 따라서 40보다는 작구나. 그럼 30과 40 사이의 수인데요. 35 정도를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 6, 5, 30, 36, 18, 210이 되거든요. 204에 거의 가까웠죠. 근데 조금 더 커요. 그래서 35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 그래서 34. 6을 곱하면 6, 4, 24, 2, 6, 3, 18, 204. 같은 수가 나왔죠.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34구나. 라고 해서 34를 찾은 다음 그 곱셈식으로부터 이 나눗셈식의 몫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림을 하는 것, 나눗셈에 있어서 또 곱셈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 수학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곱셈과 나눗셈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